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놀라셨죠, 그죠? 네.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이죠, 그죠? 네. 3% 넘게 이제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제 3% 넘게 폭락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추가 하락은 안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하락도 안 나오고 추가 상승도 안 나와서 오늘은 그냥 거의 지수건 종목이건 시초가 근처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파락한 시초가 근처에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낮에 우리 회원들 시황 잡아드렸던 거 중에서 중요한 얘기 일부 조금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재 해외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이 저녁 방송 제목이 특별한 게 아니라 미증시 하락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뤄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이 놀라시긴 했을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가끔씩 이제 시황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방송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이 요즘에 많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 떨어진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종목들 좋은 종목 매수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사셨건 전문가한테 받으셨건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잘 들고 가시게끔 도와드리는 사람이지 지수 이렇게 맞추는 거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죠? 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제 방송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쵸? 네. 제 목적이 뭐라고요? 네. 잘 가져가시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멘탈도 잡아드리고 그죠? 네. 너무 처지신 것 같으면 웃긴 얘기도 해드리고 그죠? 네. 약간 좀 나사가 풀리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센 얘기도 하고 네. 좀 이상한 이제 좀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들어왔다 그러면 싫은 소리 한번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유료회원들한테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종목도 추천하고 매도 사인도 내드리는 거고 네. 또 이제 그거를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본인하고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가끔씩 이제 안티도 있긴 한데 가끔 어쩌다 있는 거고요. 네.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오늘 똑같아요.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저녁 방송 연 거니까 아무튼 조금이나마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아주 그냥 세게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던 건데 그걸 좀 또 이제 오늘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증시를 먼저 봐야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보시면 자, 천천히 얘기하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여기 보시면 봉 길이가 길어 보이죠, 그죠? 최근에 이렇게 긴 음봉이 그죠 본 적이 없었는데 금요일날 이만한 게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는데 왜 이 난리를 칠까요? 물론 이제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왜 급락하는지 궁금하니까 주말 동안에 뉴스를 또 많이 보셨겠죠. 네. 미국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미국이 금리를 또 많이 올릴까봐 너무너무 우려가 돼서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론만 얘기하면 미국은 7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8월 달에 안 했잖아요, 그죠? 9월 달에 금리 인상은 또 예정돼 있는데 0.5에서 0.75% 금리 인상을 할 게 유력시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0.5보다 0.75%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7 정도? 미국에서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얘기가 아닌데 이미 8월 초 중순부터
미국이 9월 달에 0.5보다는 0.75%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근데 뭐 새삼스레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다 반등 바닥 잡고 반등 나오고 올라갈 때 출렁출렁이면서 간다 그랬죠.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급락을 시킬 때 당연히 이제 올라갈 땐 이유 없이 올라가도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이유 없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승질을 내요. 아니 왜 이유가 없느냐? 빨리 이유를 대라. 이유가 없이 그냥 흔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언론사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니 앞에서 했던 거를 또 재탕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죠. 반등 나고 올라가다가 이제 출렁출렁 또 흔들 건데 거기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앞에서 썼던 악재를 재탕한다 했잖아요. 새로운 악재가 안 나와요. 재탕.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자라 되게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낚시 다닐 때, 자라한테 하고 손가락 깨물릴 뻔했는데, 진짜로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라 무섭습니다. 근데 아무튼 소뚜껑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재탕을 또 얘기하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재탕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말 할 거라고 사람들 많이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폭락을 시켰죠. 그죠? 자, 우리 낮에 이제 우리 회원들 했던 얘기인데, 우리 회원분들한테. 지금 이제 주식시장 급락해서 난리 났죠? 네? 난리 났는데 잘 보세요. 네. 결론만 얘기하면, 주식시장만 빠지고 다른 데는 별로 안 빠졌어요. 이게 웃기다니까요. 지난번 한 2주 전인가?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왜? 저번에 왜 국제유가 이거 방송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국제유가가 자, 여기 7월 초에 100달러 깨졌다고 호들갑 칠 때 여기죠. 7월 초 그때 그래서 왜 석탄 관련주, 가스 관련주, 원전, 하여튼 에너지 테마주, 조선주, 뭐 조선기자재 다 박살났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흔들었을 때 그때랑 똑같거든요. 그때 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깨졌다 그거는 뭐 경기 둔화 신호다 막 그러면서 난리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언론에서.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만 빠졌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이 뭐 크게 급락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바닥 나왔고요. 주식시장 바닥 잡은 다음에 국제유가를 흔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 국제유가만 떨어졌어요. 다른 거는 거의 안 떨어져. 움직임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는 연준 의장이 늘 그냥 하던 얘기 그대로 하셨는데 그분이 네. 금리 인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달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세상에 그 말했다고 민감하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빠진 이유가 경제 둔화 우려,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아니 위험자산이 이제 말 그대로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럼 다른 것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여기저기 같이 흔들려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다우지수 어제 폭락했죠? 나스닥지수 폭락해서 3.9%. 자 S&P 500 지수 급락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보통 금은 올라가지 않나요? 근데 금값도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그렇지 이쪽도 뭐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큰 저기가 없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9월달에 많이 올릴까봐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올라와야 되죠? 뭐가 급등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죠. 미국 연준에서 9월 달에도 0.7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서 폭락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급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으면 1번 아니면 4번. 네. 맞으면 1번 아니면 4번. 자, 1번이죠. 네. 오늘은 이제 번호를 최대한 적게 찍게 해드릴게요. 네. 그쵸? 맞죠? 그죠? 네. 자,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시겠습니다. 2년물 단기금리. 네.
6월 14일이 고점이고요. 예. 금요일날 미국 연준회장이 얘기를 세게 했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여기입니다. 즉 그냥 0.6% 올라간 게 끝이에요. 신고가 안 났다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이언트 스텝 6월달에 했었고 7월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8월달엔 쉬었고 9월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 국채금리가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 치솟았다. 네. 그런데 장중에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는 종가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급등했었다. 어디까지. 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으로 이제 환산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매집하신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신용이랑 미수까지 살짝 실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네, 해놓으셨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호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종목이 한 5% 올라가다가 10%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올라간 거 반납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으시죠? 왜 안 좋으신데요? 신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끝난 것 같으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랬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수는 폭락했는데 지수 말고 다른 것들은 멀쩡했다니까요. 네. 대표적인 게 금리 아니에요? 금리 안 올라갔어요. 그게 신고가 안 났다니까.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좀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지켜봐야 알겠죠, 그죠? 참고하시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거 10년물짜리 금리인데 6월 14일이 고점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여기에서 끝났어요. 달랑 0.3%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쪽은 거의 안 찍으시는 오늘 네. 이해 가세요? 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알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거예요. 주식시장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미국이 급락하면서 특히 어디를 거는 미국이 급락했으니 어디 특정 부위가 다 급락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그때는 업종 전반적으로 다 잘 올라왔어요. 근데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박살을 냈는데 어디 쪽을 박살을 냈느냐? IT, 반도체, IT, 인터넷 이쪽을 박살내놨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메타버스가 나와요. 옛날에 아주 잠깐 빵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네. 왜 그걸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잠깐 꼽혀가지고 집에서 혼자 심심해갖고 빵을 진짜로 잠깐 해봤어요. 잠깐.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밀가루에 설탕 넣고 계란 풀어 넣고서 잘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잘 구우면 케이크 나오죠. 비율에 따라서 빵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밀가루에다가 김치 넣고서 그죠? 네. 잘 이렇게 해갖고 부치게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인터넷, IT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메타버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을 굉장히 심하게 흔들면서 괴롭힙니다. 진짜 주식하는 사람이 내 두 번 다시는 내가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내 반도체주를 내가 사나 봐라. 입에서 진짜 욕 나올 정도로 그쪽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네. 여러분 누가 삼성전자 사겠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좀 편하게 갈 거다. 근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사겠냐고요. 맨날 저러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요 넌덜머리 나게 만들어요. 넌덜머리 나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7번을 별로 안 찍으신 거 보니까 이해를 별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채권 금리나 환율은 그나마 좀 난데 채권 금리나 아니면 채권 가격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야? 이러시는데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네, 라이브 회원들은 채권 가격까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참고하시면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보셔라니까 별로 안 찍으세요. 채권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주식시장만 흔들어놨다고 이제.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금 유럽 증시 있죠? 유럽 증시 잠깐만요. 유럽 증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도 그냥 그대로 있었고요. 국채 가격도 크게 움직인 게 없고 그냥 그래요. 금 가격도 오른 게 아니라 떨어져. 달러는 그냥 그 자리가 그대로 있고,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러니까 자꾸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에 이제 유럽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1.7%, 유로스톡스는 1.6%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한 1%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시아도 좀 빠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빨간색이 하나 보이죠? 뭘까요?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자 여기 보시면 중국 러시아는 지금도 플러스예요. 지금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0.1%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네, 이거 지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모르시면 안 되는 얘기니까. 공산권 국가 특히 중국이랑 특히 러시아가 이번에 하락을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공산당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정권 바뀌고 나서 공산당 얘기를 좀 덜해서 그렇지 공산당 되게 싫어해요. 요즘에는 공산당보다 미국의 바이든을 더 싫어해요. 제가 속 깊은 얘기 다 못하겠는데 잘 보시면 러시아 증시는 올라가요. 지금.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 움직인 것 때문에 좀 불안하시죠? 환율 얘기까지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상한 게 저도 이제 정확히 이거는 100%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공산국가는 올라가고 아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정말 망할 것 같으면은 솔직히 공산국가들이 더 취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러시아 증시 보시라니까요. 잠깐만요. 러시아 지수 보시면 올라간다니까. 이 상태에서 1% 상승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락도 없어요. 중국 보실래요? 크게 변동성이 없이 편하네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선진국인 다우 미국 지수 폭락하고 독일 증시 내리꽂고 있고 일본 증시 폭락했고 그죠?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 앞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약간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하락했고, 그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환율 보세요. 네. 아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나 경기 이런 게 오면 솔직히 부잣집이 힘듭니까? 아니면 좀 먹고 살기 빠듯한 집이 힘듭니까? 속된 말로 먹고 살기 빠듯한 데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막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그 규모 10위 전후의 부자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네. 근데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미국은 빼고 환율을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유로화 그때 보여드렸죠? 이거 차트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올라가요. 환율이 우리나라만 올라가면 진짜 무슨 북한이랑 전쟁이 임박했다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어디론가로 간다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사는 나라 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중국도 올라가긴 해요 지금. 중국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중국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유로화부터 볼게요. 잘 사는 유로존, 유럽 여기도 환율이 약세예요. 그리고 일본 있죠? 일본 환율도 좀 올라가요.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브라질 있죠? 자, 낮에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잘 보세요.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이제 기타 그러니까 선진국 말고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일반 그냥 뭐 이머징 마켓이나 후진국들 네. 그 환율을 쭉 검토해봤는데 안 올라요. 여기. 브라질 해와라. 잠깐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어렵다 1번, 괜찮아요 2번 찍어보세요. 아까 방송 준비하는데 네, 사무실 그 운영자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어려워요? 괜찮으세요? 초보자에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오래 들으면 익숙한데 자, 여기 보시면 환율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요 잘 사는 나라들은 막 환율 올라가죠. 근데 인도 보실래요? 인도 환율 최근에 급등하는 거 있어요? 그냥 그대로지. 최근에 그냥 그대로예요. 추가 급등하는 거 없다니까. 대표적인 이머징 인도네시아 좀 내렸어요. 막 보세요 그냥. 네.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그냥 그래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과거에 비하면 아직 신고가 아니니까 그냥 그래요. 말레이시아 네. 그리고 필리핀 그냥 그래요. 좀 올라가 있긴 하죠 여기. 근데 그냥 그렇다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호주 달러 뒤집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호주 달러 여기도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유로화처럼 엔화처럼 가파르게 안 오른다니까. 이게 부자 나라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태국 보실래요? 태국 바트와 그냥 그래요. 여기는 코코넛 팔고 이제 원숭이 유명한 데 아니에요. 여기는 태국을 비하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외환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외환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년 전에 있잖아요. 대충 10년이라고 할게요. 근데 10년 좀 안쪽이긴 한데 옛날에 그 증시가 이렇게 이제 막 이어서 오세요. 막 흔들 때 미국이 이제 막 흔들었거든요. 흔들었는데 그때 환율이 이제 막 급등했어요. 환율이 급등했는데 선진국은 괜찮고 어디가 급등했냐면 이머징 시장이 막 급등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환율이 막 올라가지고 증시가 막 하락했었어요 그때. 다시 얘기드릴게요. 그때 선진국은 괜찮고 그러니까 뭐 이머징 마켓이나 아니면 후진국들이 좀 환율이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맨날 뭐 엔캐리, 달러 캐리, 뭐 달러 빠져나간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머징 시장이나 후진국 그 시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요.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있는 나라들.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럽에 좋은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기술력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을 막 흔들어놔요. 환율이 급등하면 그 나라 주식을 사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아요. 왜냐면 1달러에 1000원일 때하고 환율이 막 올라서 1달러에 1500원일 때 주식을 사면 환전을 하면 그죠? 네. 우리나라 주식은 더 떨어져 있을 거고 1달러에 그러니까 1000원일 때는 10,000달러 바꾸면 1000만원이죠. 근데 1500원일 때 바꾸면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거든요. 환차익 때문에. 그쵸? 환차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입장, 여러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자꾸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막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되시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땡큐를 연발하면서 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환율이 막 올라서 이제 막 언론에서는 막 패닉이다 그러고 있는데 외국인은 좋아 죽는 거예요. 지금은
기관이 해로운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을. 외국인은요 오늘 거래소에서 아주 조금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샀어요. 선물도 샀고요. 콜옵션도 샀어요. 네? 콜옵션이 올라간다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른 척 하면서. 네. 근데 기관 아저씨들은 뭐 했어요? 네. 세상에 이걸 그냥 거래소에서 응원하게 팔아놨어요. 코스닥도 팔고요. 선물도 팔고 신났어요. 네. 다 이거 누구 돈일까 이거. 그죠? 네. 이거 다 누구 돈이겠어요 이거. 네. 그렇죠 참. 기관이 뭘 저렇게 많이 또 파셨을까? 요즘 자꾸 보여드리는 업종별 현황. 네. 전기전자를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냥. 네. 근데 외국인을 잘 보시면 요 라인이 외국인이에요. 네. 화학 업종 사고, 의약품도 사고, 비금속도 사고, 기계 업종도 사고, 의료 종밀도 사고. 그죠? 네. 운송 장비도 사고, 유통업도 사고, 네. 음식료도 사고, 거의 다 샀어요. 업종 산 걸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네? 그럼 뭐예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기관이 자꾸 파니까 더 힘을 못 쓰는 건데, 네. 너무 이제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라고. 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리를 여기까지 지금 40분 정도 됐죠?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기까지 얘기한 거 정리를 해드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너무 세게 해서 증시가 급락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늘 이분이 하시던 얘기예요. 금리 올릴 거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그죠? 맨날 하던 소리예요. 특별한 얘기에 더 얹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연준 의장 이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 주요 지표를 보고 금리를 얼마 올릴지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0.5나 0.75 그 사이에서 할 거다라고 이미 지난달부터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뭘 새삼스레.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만 급락했고 다른 쪽은 급락을 안 했다 이거예요. 특히 공산국가인 러시아, 중국은 하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요 이제 조종인지 투매인지 뭐 하여튼 뭐 이거 끝나고 나면 돈 많이 벌 만한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아시아 중에서도 코리아, 재팬, 네. 그죠? 이쪽을 지금 환율 막 올리면서 저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외국인한테. 일본의 엔화가 막 급등하니까 그때 그 뉴스 나왔잖아요. 막 세계의 그 부자들이 막 일본에서 뭐 일본 막 부동산 쇼핑하러 간다. 네. 그죠? 네.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그죠? 네. 똑같이. 그죠? 네. 부동산 말고 이제 우리 주식 얘기만 하자고요. 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고 힘든 건 맞아요. 그죠? 네. 외환위기를 또 겪은 나라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노이로제가 있겠어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때 지금 50대 초반이시거나 40대 후반인 분들은 아마 딱 그 나이에요.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딱 졸업해서 이제 취업하려고 했더니 외환위기 뻥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막 취업할 때 되게 마음고생하신 분들. 네. 아니면 이제 뭐 직장생활 좀 하시다가 이제 내 뜻을 펼쳐야 되겠다. 30대나 이제 40대쯤에 이제 사업하시려고 딱 했는데 외환위기 뻥 터져가지고 그냥 고생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50대 아니면 60대 초반.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환율 급등하면 굉장히 좀 그죠? 네. 걱정을 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는 게 당연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고맙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부러 이 환경을 만든 거 아니겠느냐. 이 환경을 우리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환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관론자들 왜 욕하는 줄 아세요?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피할 수 있다. 주식을 팔고 잠깐 쉬자. 아이고
못 피해요. 맞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못 피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들 수도 없지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맞는 거예요. 네. 알고마저도 아파요. 알고마저도 아프다니까요. 모르고마저도 아프지만 알고마저도 아파요. 안 아픈 게 없어요. 네. 점점 갈수록 이제 맷집이 좀 강해질 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비관 논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뭐 그 조종 오는 거, 급락 오는 거 안 피하고 싶은 줄 아세요? 못 피한다니까요. 네. 피하긴. 네. 못 피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불안감 조정하거나 쓸데없는 또 욕심을 부추기기보다는 그냥 방향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라. 욕심 많이 내실 땐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셔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저기 뭐 요거 움직이니까 여기에 돈이 좀 모여 있으니까 잘 따라가셔라.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안 끝났다. 네. 지금 손절하면 나중에 복구 안 될 거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리면서 이제 이겨내게 해드리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앞에서 써먹었던 악재를 재탕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다이너믹하게 플러스로 마감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네. 저는 오늘 좀 늦게 잘 거예요. 원래 이제 새벽 1시나 2시에 자는데 오늘은 조금 더 늦게 자려고 그래요. 왜냐면 차트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하나? 연준 의장이 혹시 뭐라고 위로를 좀 해주나 싶어서 그쪽에 미국 쪽에 뉴스 나오는 거 좀 체크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네. 뭐라고 그러나. 네. 이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좀 더 잘할 걸. 네, 지금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더 빨리 이제 해석할 수 있었을 테니까 아무튼 네. 그런 게 아무튼 그래요. 네. 더 쓸데없는 얘기를 했군요. 아무튼 네. 편히 주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체크한 거 얘기해드렸고 중간 정리해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차트를 잠깐 보고서 얘기해드릴게요.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기관이 지금 미친듯이 팔아서 그래. 기관이. 네. 옆에 있으면 진짜 깨물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자 차트를 보죠. 지금 오늘은 아예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 차트를 잘 안 띄우죠. 뭐 볼 게 없으니까. 네. 그래도 볼까요? 네. 근데 진짜 볼 거 없어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그죠? 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2.8% 떨어졌죠? 네. 코스피는 2.1% 떨어졌는데 자 지수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이 아닙니다. 그냥 개파락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도 추가 반등도 없었어요. 그냥 이 상태로 끝났어요. 네. 그냥 이 상태로 끝났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거의 이 상태로 끝났어요. 좀 이제 조금 시초가들이 오른 것도 있고 시초가들이 약간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침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한 3, 4%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에서 끝났더라고요. 거의 다. 오늘은 올라온 것보다 하락한 게 한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장 끝나고 나서인데 코스피 쪽에 상승한 게 80개 정도고요. 0.1%라도 오른 게 80개 하락한 거는 800개니까 대충 10배예요. 대충. 네. 코스닥은 상승한 게 130개, 하락한 게 1300개. 대충 10배죠. 네. 오늘 분위기가 그냥 그랬단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시초가 아침에 개인들 당연히 놀리니까 마이너스 1%건 2%건 3%건 네. 개파락 출발했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급락도 별로 없어요. 대신에 상승한 것도 거의 없고 이 상태로 가는 오늘 뭐 저기 품절주나 종목별로 이제 좀 호재가 있는 것들이 조금 올라오다 말았던 거지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테마주나 주요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테마주 있죠. 그런 테마주라든지 그런 게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게 아직 없어요. 실제로 하나만 들어서 얘기할까요? 비료주.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비료주 아닌가요? 비료주 중에 뭐 효성 OMB 이런 거 보세요. 자, 그냥 보합에서 끝났죠? 원래는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어떤 게 급락을 많이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팜스코 있죠? 팜스코 이거 저번에 왜 사료주를 한번 4월달에 급등했다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요건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오늘 같은 날 팜스코 같은 게 미국이 막 3, 4%씩 폭락했어요. 보니까 막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개인들 막 지수 막 집어 던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막 2%막 개파락 다이빙 출발하고 하락 출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팜스코 같은 게 많이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효성 OMB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급등 나왔었네요, 그죠? 매물대에 걸려서 아주 기가 막힌 호재가 나는데도 상한가를 못 가고 매물대에 걸려서 급등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급락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팜스코다 1번, 효성 OMB다 4번 찍어보실래요? 이건 좀 찍어보실래요? 네. 누가 폭락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찍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폭락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도 찍어보세요. 네. 찍으면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설명해 주는 거 그대로만 듣고 나가시면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들을 때는 막 최고의 기법을 배운 것 같죠? 네. 아침에 눈 떠보세요. 누가 지우개로 내 그 머릿속을 청소한 것처럼 없어졌어요. 희한해요. 네. 1번일까요? 4번일까요? 1번도 있고 4번도 있고 4번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고 4번입니다. 이게 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안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와이콜라님 어서오세요. 김호님도 어서오시고 안 나가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근데 사료주가 전반적으로 잘 끝났어요. 아, 사료주란다. 비료주들이. 네. 사료주도 잘 끝났어요. 네, 대부분. 네. 자, 그러면 자, 효성 OMB하고 옛날에 무슨 옛날에 이상형 월드컵인가 그런 옛날에 그런 예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효성 OMB하고 자, 원전 테마주 중에 제가 얘기 안 하기로 했었지만 그래도 얘기한 게 있었죠. 보성 파워텍. 네. 자,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로 끝났네. 네. 효성 OMB는 아까 얘기했고 보성 파워텍은 그러니까 보성 파워텍이랑 효성 OMB랑 둘 다 지난주 금요일날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성 OMB라는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네, 급등했다가 그냥 꼬리 달고 끝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잠깐만요. 네. 장중에 19.8%,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11% 급등 마감했죠. 자, 금요일에 이렇게 끝났었고 오늘 금요일날 보성 파워텍은 이것도 이제 원전, 이집트 원전 뭐 수출, 그죠? 그 아침에 이제 2% 상승 출발해서 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금요일에 이러고 끝났습니다. 차트 요상 상황에서. 네. 그러면 또 찍어보자.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누가 더 폭락을 많이 해야 됩니까? 둘이서 비교하자면 보성 파워텍 1번 찍어주시고 네. 거꾸로 네. 4번은 효성 OMB. 요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뭐 찍기 싫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요거는 누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보다 좀 쉽죠. 힌트는 네, 쉬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네. 보성 파워텍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갔잖아요. 금요일 날. 그죠?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제 꺼져가는 불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꺼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큰 죄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10% 눈봉을 맞아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이너스 8% 떨어져도 우송파워텍은 할 말이 없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나 시초가 대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심지어 플러스까지 왔었어요. 조금이긴 하지만. 그럼 뭐예요? 예, 버틴 거예요. 즉 결론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세게 빠져갖고 많이 놀라셨을 거고 힘드셨을 건데 테마주가 안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원전 테마주들 거의 이렇게 끝났어요.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테마주들이 버텼습니다. 버텼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랑 지금 상황을 언제랑 비교하면 될까요? 주식은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뭐예요? 제 직업이 애널리스트죠. 네. 애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분석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스스로 분석을 하셔야죠. 분석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비교 분석. 그럼 언제랑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죠?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 요구할까봐.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렸을 때가 언제예요? 6월 달에 매파적인 발언 얘기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왔을 때 증시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효성 OMB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버티다 떨어진 거 잠깐만. 볼까? 요런 옵티시스 네, 이런 거 보세요. 이게 한 16,000원인가? 네, 16,000원 정도에 있다가 만원까지 확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30-40% 폭락했잖아요. 거의 개별주들 다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30에서 40%씩. 그죠? 근데 오늘은요, 그냥 조금 그러고 만 겁니다. 그때랑 비교해보면 오늘 굉장히 잘 견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때에 비하면, 특히 여기 효성 OMB라고. 이때 6월달에 이제 이건 선조정 받고 6월달에 뭐 이제 이슈가 있어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은 별로 안 빠진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똑같은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왔습니다. 뭐 SH 에너지와 이런 거 저희 방에 뭐 다 팔았으니까 이제 6월달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게 1,400원 정도 있다가 대충요 1,400원 정도 있다가 이제 900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럼 500원 빠진 거잖아요. 대충 이거도 30% 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에서 40%. 근데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아니 이때는 뭐 6월달에 이때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 했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아저씨가 가스 가지고 장난 안 쳤습니까? 네, 그때도 심각하게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는 폭락했거든요. 왜 폭락을 했어요? 미국 자이언트 스텝 우려. 그래서 우리나라랑 금리 역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폭락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했고 7월달도 이거 한 번 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살아있네요. 저희가 이거 지난주 그 화요일날 다 팔았어요. 화요일날 다 팔았는데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다시 사고 싶다. 그건 대놓고 얘기해요. 네. 그러나 사지는 마셔라. 네. 나중에 살 때 같이 삽시다. 이러면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추천할 때 되면 또 할 테니까 네. 일단은 그냥 두셔라. 근데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잖아요. 이건 초보가 봐도 이건 살아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거의 안 빠졌어요. 네. 특히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그 농산물들 자원입니다. 식량 자원, 그죠? 네. 그런 거하고 방산주 있죠? 방산주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뭔가 잘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정책들이나 전 세계 뭐 에너지 관련주, 곡물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든지 그죠? 어차피 내일 한 새벽 한 5시 넘어야 결과 나오니까 그냥 주무세요. 아셨죠? 제일 좋은 건 내일 미국 증시가 살짝 올라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방송이건 어떤 책이건
어떤 강의건 끝까지 안 듣고 뭐 졸다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부분만 보고서 모든 거를 다 알았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난이나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증시는 지금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하면서 맞추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에 꼽혀 있냐면 맞추려고 꼽혀 있어요. 오른다, 더 떨어진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 그럼 거기에 지금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도 옛날에 그 짓을 많이 해봤는데 부질없는 짓이에요. 궁금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상주나 잘 맞추기도 힘들겠지만 상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도움 아무것도 안 돼요. 파생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제가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라이브 정회원들 문자 회원들한테 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엉덩이 붙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IQ가 아까 보니까 천재 IQ가 200 넘는 애도 있더라고요. 200이 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부럽지는 않고 그냥 굉장히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IQ가 그렇게 굉장히 높지 않아도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죠? 또 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머리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그쵸?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맞출 거야 이러면서 막 나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그 인내심이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해도 꾸준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잘하시려면 뭐 이렇게 요란한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부터 배우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 좋은 기법, 좋은 시황, 좋은 전략 다 세우면 뭐예요?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제 아들 녀석이 아빠 요즘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뛰라 그랬어요. 나가서 뛰어. 싫어요. 뛰어 그랬어요. 학원 하나 내가 없애버리면서 그래. 시간 되지? 네. 뛰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뛰어 나가서.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정신력이 없는 거지. 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정신력이 필요하시네. 체력. 나가서 뛰세요. 진짜예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땀을 쭉 뺄 때까지 운동도 좀 운동을 좀 하시면은 도움 많이. 사우나는 도움 안 됩니다. 체력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종목을 들고 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계세요.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뭐 특정 종목에 몰빵 때려놨는데 난 어떻게 될까? 그건 당연히 줄이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분산 투자 잘 해놓으셨다. 문제 없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비관론자들 또 거품 물겠지만 몰라고 하세요.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날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돼서 돈을 조금 버시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은 출렁출렁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자리니까 너무 민감하게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특히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그죠? 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이 모든 건 다 세력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니까 신경을 최대한 덜 쓰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뭐 잘못하셨어요? 그죠?
그냥 대한민국에서 믿고 그죠? 네, 해외 주식 안 사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를 떠납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누구 뭐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해주고 움직여야 돼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네. 최대한 오늘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아 잠깐만요. 오늘 김 실장님 방송하시죠? 네. 김 실장님이 아마 오늘 잠깐 어떤 뭐 테마주 아까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특징 테마주 얘기해 준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날은 종목 얘기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멘탈 잡아드리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종목 얘기는 이제 김 실장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하시니까 유튜브 실시간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치시면 되니까 네, 많이들 보세요. 네, 설명 잘 해주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아직 안 나가신 분들은 서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짝짝짝 한번 쳐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힘내라고 한번 쳐주세요. 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끼리 위로를 해줘야지 네, 뭐 집에서 위로받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끼리 네, 으쌰으쌰 해야죠. 그죠? 네. 아무튼 편히들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